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유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위자료와 배우자 부정에 관한 상관관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자 합니다. 위자료라는 개념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위자료의 개념과 실제로 미국에서 법원에서나 다루고 있는 그 위자료의 개념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을 많이 보는데요. 한국에서는 뭐 위자료를 이제 재산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받는다든지 귀책 사유가 있으면은 전혀 위자료를 받을 수가 없다라든지 뭐 이런 개념인데 미국에서는 좀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일단은 위자료라는 거는 서로의 그런 어떤 그 돈을 벌 수 있는 능력, 인컴을 벌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건데요. 이 위자료의 히스토리도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재미있습니다. 그 과거에는 대부분의 경우 여성들이 집에서 일을 안 하고 자녀를 키우고 또 이제 남편을 뭐 서포트하고 여러 가지 이제 가사노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무형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서포트를 했기 때문에 이혼을 할 때 남편들이 이제 대부분 와이프한테 엘리모니를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제는 좀 많이 바뀌었지만 그리고 그렇게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그래서 거의 퍼머넌하게 그러니까 영원히 그 위자료를 줘야 되는 게 엘리모니다라는 컨셉이 있었던 것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도 한 50년대 60년대만 해도 그 이혼 자체가 꼭 그 귀책 사유가 있을 때만 이혼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그런 경우에는 좀 부당하게 그 결혼에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여자들이 이혼을 어떻게 감히 생각도 해볼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70년대 80년대에 와서 이제 미국에서도 no fault divorce 그러니까 이혼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혼도 계약의 개념이기 때문에 서로 사는 것이 사랑이 없어지고 사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는 at any time 한쪽에서 이제 이혼을 하겠다는 경우에는 이혼이 돼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꼭 상대방 배우자의 귀책 사유가 있다,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입증을 해야 이혼이 되는 그런 것을 이제 그만 없애야 된다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트렌드가 생기면서 이혼율이 이제 갑자기 급증을 하게 됐죠. 그런 트렌드가 위자료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트렌드는 배우자의 어떤 부정이라든지 잘못된 점이 위자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팩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룰이 된 거죠. 그러나 물론 이제 그 결혼을 해서 이제 부부가 같이 재산을 일구고 재정을 갖다가 일궈 나가는데 여기에 데미지를 주는 그런 문제라면은 당연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배우자의 부정, 이제 외도 같은 것이 어떻게 봐야 되느냐. 뉴저지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이것이 엘리모니를 결정하는데 위자료에서 중요한 팩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좀 심각한 경우여서 두 사람의 어떤 그 marital finance, 결혼 재정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아주 리밋된 상황에서는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그 엘리모니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이 이제 현재 우리 이제 뉴저지 법의 상황인데요. 2005년대에 결정됐던 마니 vs 마니라는 케이스에 보면 이제 그 스토리를 잠깐 백그라운드를 보자면 1970년도에 이 커플이 만나서 대학생일 때 와이프가 그 남편이 이제 그 저지 쇼어 저 밑에 이제 남쪽에 보드워크에 있는 남편의 스토어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후에 이제 1972년도에 결혼해서 부부가 이제 스토어에서 같이 일을 하고 또 이제 쇼어 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오프 시즌인 경우에는 비수기에는 이제 뭐 여기저기 이제 베케이션도 다니고 그랬는데요. 비즈니스가 이제 프로핏이 많이 이제 이익도 많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의 어떤 결혼 스타일, 생활 스타일을 다 커버할 정도로 충분한 그런 비즈니스 인컴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디스커버를 통해서라든지 어디서 그런 돈이 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좀 럭셔리하게 사치스럽게 이렇게 베케이션을 즐길 수 있었는가 보니까 이제 와이프가 뭐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 비즈니스에서 같이 일을 했지만 와이프가 자기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주식을 상당량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젊을 때 만났던 두 사람들이 40대에 이르렀을 때는 와이프 본인의 재산은 점점 더 커졌고요. 남편의 경우에는 굉장히 작은 에셋을 갖고 있었는데 남편이 이제 잦은 외도가 있어서 결국은 이제 이혼을 접수하게 됩니다. 코트에서 이제 디시전이 나오기를 서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이슈로 다투었겠죠.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더 이제 재산도 많고 또 이렇게 인컴이 더 많기 때문에 남편에게 그 every week 매주 600불씩 지급하라는 그런 판결이 나왔고 남편의 경우에는 이제 인컴이 그냥 한 2만 5천 불밖에 안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판결에 대해서 불복을 해서 남편 쪽도 와이프 쪽도 같이 항소를 했습니다. 남편에서는 이제 그 600불이 우리가 같이 살던 라이프 스타일의 먼틀리 버젯 그 월 수입 버젯에 비하면은 생활비에 비했을 때 좀 적게 산정이 됐다 해서 더 받아보겠다고 이제 외도를 한 남편이지만 더 받아보겠다고 어필을 한 것이었고 와이프의 경우에는 이렇게 바람을 피우고 제대로 재정적인 거에도 기여를 하지 않은 남편에게 왜 내가 위자료를 줘야 되느냐 해서 그 600불도 안 주겠다고 해서 이제 둘이 싸움이 붙었죠. 그래서 항소가 돼서 결국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된 거는 과연 그 남편이 그 외도를 한 것이 엘리모니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제 그 항소 또 이제 주 대법원까지 간 케이스에서 그 엘리모니 그 뭐죠 남편의 외도 같은 경우도 엘리모니를 결정한 데 있어서 위자료 결정에 있어서 고려될 수 있다 해서 물론 이제 와이프가 얘기한 것처럼 전혀 안 주겠다라는 와이프의 리퀘스트도 디나이가 되었지만 남편이 더 달라라는 그 리퀘스트도 남편의 것도 디나이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엘리모니의 경우에 만약에 이제 남편이 그런 외도 사실이 없었다면은 그 결과가 좀 바뀌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외도 사실로 인해서 엘리모니의 어떤 결정 요인이 되냐 안 되냐 했을 때는 법원에서 보는 거는 shock the conscience 스탠다드를 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일반적인 reasonable한 person이 봤을 때도 이거는 좀 너무 심했다라고 하는 정도로 어떤 marital finance 두 사람의 재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아주 제한된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정은 반드시 그 위자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